4라운드 1경기입니다. 텍스와 수리원 합천의 경기인데요. 4국과 5국 속기 대국 이어드리겠습니다. 윤수혁 선수와 박승환 선수는 아직도 복귀를 하네요. 네, 복귀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경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긱스가 3판을 쓸어 담으면서 팀 승리를 먼저 결정지었습니다. 첫 리버 김상천 선수, 상대는 수리원 합천의 주장입니다. 박영훈 선수를 만났습니다. 김상천 선수는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고요. 2라운드에 셀트리온인 유원도 선수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양 팀의 이지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무게감 있는 대국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최근 성적 좋고요. 특히 윤준상 선수는 계속 연승 중입니다. 이지현 선수 이번 시즌 7승 3패. 윤준상 선수도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9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최근 10경기도 좋고 또 랭킹도 많이 하락했었지만 다시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고요. 네. 꾸준히 KBL 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준상 선수입니다. 윤준상 선수는 지난달보다 3단계 위로 올라온 19위에 있습니다. 자, 우상 쪽 3-3을 들어간 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고요. 네. 흑이 중앙 쪽 밀어 올리면서 중앙 작전을 펴고 있고, 백은 우선 흑 넉점을 잡으면서 실리 위주의 포석이 되었습니다. 윤준상 선수가 원래 중앙 쪽 또 두텁게 두는 것을 좋아하는 기풍이다 보니까 지금은 흑으로 두텁게 중앙 쪽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백은 확실하게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대모양 작전이 나오겠네요. 나중에 여기를 밀어서 물었을 때 이제 백의 응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면은 나중에 집으로 많이 좀 당했죠. 네, 흑이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밀 때 막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은 막아서 이 수상전이 정상적으로는 흑이 불리합니다. 그냥 막으면 여기를 호구 쳤을 때 흑이 자충이라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대신 밀고 막았을 때는 나중에 이런 곳을 호구 친다든지 해서 조금 백을 좀 성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잊고 나서도 이 모양은 거의 나올 일은 없겠지만 억지로라도 패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패 모양으로 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봐서 이쪽을 흑이 밀었을 때 백이 어떻게 받는지를 이제 안쪽으로 집으로 당하더라도 받느냐 아니면 맛이 나쁘더라도 막아서 버티느냐 이제 흑이 물어볼 수 있는 자리고요. 백이 반대로 단수를 치는 건 너무 악수일까요? 네, 여기 약점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끊고 늘었을 때 이곳을 단수 쳐서 돌릴 수 있는 그 백의 권리가 있는데 여기를 단수를 쳐버리면 바깥쪽이 워낙 두터워져 버립니다. 네. 지금 우학이 굳힘과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바둑이 잘 풀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런 어찌 보면 조금 모험 또는 대범한 작전도 자신 있게 손이 나오게 되죠. 네. 윤준상 선수가 워낙 호조다 보니까 어떤 바둑도 소화해낼 수 있는 좀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고 침착하게 둡니다. 네. 이지현 선수는 적극적인 기풍이기는 한데 우선은 상변 쪽에 백 모양이 생기는 것이 싫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요. 우선은 물어보네요. 지금 딱 적기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이곳을 물러나서 받을 것인지 막아서 버틸 것인지 집으로는 꽤 큰 차이거든요. 막아서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따내는 수는 최소한 흑이 선수로 그러네요. 둘 수가 있어서 중앙 쪽이 두텁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 패지만 이 패는 근데 아마 반상 위에 등장할 일은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없을 텐데 100판 중에 한 판 나올까 말까 한. 근데 이 패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 다음에 이쪽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나중에 네, 여기 사활이 관계가 생긴다거나 흙이 상변에서 이 헤엄을 치고 살아야 되는 장면이 된다면 붙이는 수나 이런 수를 선수로 할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상변 백 모양도 꽤 커졌는데요. 네. 뭐 좌상귀 33 아니면 뭐 손을 돌려서 다시 또 우변을 키우는 뭐 여러 가지 작전이 있을 텐데요. 여기가 지금 작전의 기로고요. 자신감이 가장 충만한 상태의 윤준장 선수라면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좋은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네. 다케미야 구단 보고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한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두면 된다. 똑같으니까. 자, 지금 우변 쪽을 손질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이런 곳 좀 어설퍼 보이지만 이런 곳도 둘 수는 있습니다. 거의 다 집이 될 것 같은데. 거의 집이죠. 근데 이제 일반가로 서로 집이 지어졌을 때 백도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서 집으로 대항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양에다가 하나 더 못질을 해서 지키는 수, 넓히는 수. 좌상기 같은 경우는 둔다면 3-3보다는 최근에는 이렇게 두는 수 많이 나오죠. 지금은 상변 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네. 백이 잡으러 오는 것은 흙이 어렵지 않게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곳도 이제 흙이 선수가 또 들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울 땐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백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둔다면 어디를 둘까요? 그렇네요. 어렵네요. 이쪽일 가능성이 저는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이 한 번 더 지키면 확실히 상변이 다 집이 되니까. 네. 여기를 미는 수가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이수와는 이제 우변 쪽을 지켜서 모양으로 가자. 들어오면 당연히 공격을 통해서 이거는 잡으러 가겠죠. 네. 그게 아니고 모양 대 모양이면 해볼만 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만에 이런 대세력 작전이 등장을 했고요. 어렵네요. 또 이렇게 두고 나니까 하변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한쪽이 깨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쪽의 모양이 생기는 것이 이제 세력 바둑이 잘 풀렸을 때, 거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급소 자리라서 이렇게 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과감합니다. 역시 주먹이 뭐 가차없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이런 수들도 자신감의 발로죠. 사실 생각을 하더라도 좀 겁나서 쭈뼛쭈뼛 생각만 하다가 네. 안 둘 수도 있는데 여기 단수 치고 나왔을 때 아주 좋은 형태, 급소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흙이 가두려고 한다면 흙의 모양을 먼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뭐 좀 괴롭겠지만 사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것은 이미 백이- 좀 당했을까요? 네, 백이 많이 득을 받습니다. 가장 까끌까끌한 곳을 백이 찔러왔고요. 네. 흙도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칸, 날일자 등등으로 아마 강하게 씌워갈 겁니다.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끊기는 것도 정말 모양이 무너지네요. 네, 여기를 끊고 있는 순간, 끊고 느는 순간 이렇게 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까끌까끌한 자리에 두어왔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 한 점을 이제 행마의 리듬으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오히려 버리고 반대쪽을 돌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작전이에요. 위쪽 윗모양, 이 흙의 모양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곳을 붙이고 막는 것까지 선수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오히려 희생타 삼아서 가볍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뿌리째 끊어가면서 안에서 헤엄쳐서 네. 이 안에서 살자고 할 수도 있고 이 작전은 서로 겁나겠죠. 분명한 건 흙이 안쪽으로 받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흙은 단단한 벽에 하나 자신의 수를 더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고 백은 여기 있는 돌이
버려도 되고 살리더라도 영양가 있는 돌이기 때문에 백이 가볍게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흑이 공격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어려운데요. 네, 급소 찔러간 것이 생각보다 흑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한 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좀 급소 자리를 두기 위해서 상변에서 2단 젖힌 것도 뭐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수법이었을까요? 네, 여기를 하나 젖혀둠으로써 급소 자리가 더 빛이 나죠.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흙 모양을 더 이제 좀 우형으로 만드는 좀 움츠리게 만드는 의미도 젖힌수로 만들어 놨고요. 네. 생각보다 받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역시 네, 붙여요. 그 수는 그냥 꿀꺽 꿀꺽 해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젖히면 늘어서 이 안에서 살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젖힌 수는 왠지 좀 여기저기 활용을 좀 당할 네. 것 같은데 하지만 수순이도 쉽진 않겠죠. 예를 들면 여기를 젖혀도 끊겠다라는 뜻일 테고요. 네. 백이 어떻게 활용을 해가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만 툭 던져서 물어봐 놓고 네. 다른 곳으로 이 손을 돌립니다. 어, 모르면 손 빼라라는 격언이기도 하고 네. 여기는 이렇게 젖히기는 좀 겁나요. 이거는 정말 안에서 사활 승부를 가겠다라는 뜻인데 이래서 잡히면 그냥 바로 승부 끝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젖혀서 뭔가 행마하는 것이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뭐 는다든지 해서 씌우는 수와 또 이 한 점을 이용하는 작전 등을 좀 생각해 볼 만한데 당장 이제 어떻게 돌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우하 쪽부터 건드려 갑니다. 흑의 우수를 봐서 네. 그 다음 중앙 작전을 결정하자는 뜻도 되고 또 어디로 젖힐지를 보류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또 전단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젖히는 수를 생략하고 이런 곳 가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 젖히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받아주면 한 칸 퐁 뛰어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아예 이곳을 제외하고 보류를 하고 손을 돌렸습니다. 흑이 뭐 한 번 더 손을 못질을 한다고 한다면 우변 쪽은 큰 집이 나지만 백도 하변 쪽에서 훌륭하게 자리를 잡고 일반가거든요. 이 집 빼고는 사실 흑이 집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백이 상변 모양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물론 일반가 무섭다는 거는 오늘 박승화 선수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네. 보통 일반가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흑이 공격적인 태세를 취한다면 붙이고 협공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그래서 흙 사이가 좀 넓을까요? 네, 이 돌이 여기만 있어도 확실히 이 붙이고 협공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이쪽을 째고 나가자고 했을 때 확실히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협공하는 수 정도인데 이것은 붙이고 젖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수습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백이 막상 여길 바로 건드려주지 않고 하나 응수만 물어본 다음에 손을 돌리니까 흙도 받기가 까다롭네요. 그러면 또 격언대로 흙도 손 빼야 되나요? 모르면 손 빼라. 여기 꼬부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둔다거나. 쫄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러니까 백도 지금 여길 둬놓고 당장 잘 모르겠으니까 손 뺀 거잖아요. 근데 손 빼고 여기 둔 것도 흙이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서로 모르면 손 빼라라는 격언을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바깥쪽으로 막고 이렇게 두면은 흑이 훌륭하게 귀를 도려냈죠. 네. 이렇게 두고 물론 백이 선수를 잡고 하변 쪽으로 오는 것도 훌륭한 작전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장기전이 되겠고요. 이지현 선수의 선택은 좀 더 공격적인 수법이네요. 귀의 실리를 차지를 하면서 상변 흑을 계속 몰아가겠다는 네.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곳이 지금 듣고 있다고 보는 거죠. 상변을 조금 내어주더라도 좌변을 또 키우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도를 쉽게 안정시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몰아가면서 곶마로 중앙에 띄워서 여기 흙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을 또 이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판을 짜나가겠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 칸은 두 칸보다는 덜 갔지만 지금은 네. 많이 간다고 해서 집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견고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느냐거든요. 뒤를 밀어주기는 좀 싫고 여기를 두면서 안에서 자리 잡는 수와 또 백이 이런 식으로 쫓으면 좀 더 단단하게 그리고 밀어주는 것보다는 한 발 더 빨리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보 전진을 위한 한 발 움츠린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나왔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상당히 균형 잡힌 기풍이기는 하지만 상대의 돌을 공격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네. 성향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뭐 평범하게 두다가도 공격 대상이 나타나면 눈이 번뜩번뜩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돌을 공격해서 잡거나 또는 상당히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네. 지금 장면에서도 쉽게 이 석점을 좀 안정시켜 주기는 싫을 겁니다. 30초. 방향을 하나, 정해야겠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변으로 다가가되 이렇게 둘지 아니면 이 선 쪽으로 갈지를 네. 좀 고민했을까요? 아예 근거를 뺏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서서히 압박을 하느냐. 네. 네, 아무래도 이 수가 좀 네.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많이 등장하는 상용 수법이장 수타진이죠. 이렇게 잡지 말라고 거의 웬만한 형태에서는 이렇게 잡는 건 안 좋다고 이제 배우죠. 흑에게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당하고 백은 제자리 걸음, 흑은 네. 두터워지기 때문에 지금도 바깥쪽으로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느는 수가 선수일 때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만 지금 흑이 느는 수가 후수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당연히 바깥쪽으로 막는 수가 정수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도 지금 붙여둔 것은 나중의 경우에 따라서 안형을 만들 때 치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쪽에 돌이 쌓였을 때 이런 붙이는 수를 통해서 모양을 결정을 지을지 네. 붙여둔 수가 이제 손해가 될 리는 없거든요. 여기서도 쉽게 둔다면 날일자이지만 가능만 하다면 사실 한 발 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거는 백도 이렇게까지 30초. 이제 하나, 둘, 가르자고 왔을 때 수익기를 좀 해야 됩니다. 다섯. 바로 붙여요. 바로 붙입니까? 계속해서 이 백도를 제자리 걸음하게끔 만드는 수인데요. 그 수는 이거는 수익기가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받아준다면 당연히 이득이고요. 네. 또 백이 이렇게 받을 리도 없고. 근데 이렇게 치받아서 응급 조치를 해놓고 날일자로 둔다거나 하면서 네. 전체를 노렸을 때 30초. 하나, 둘, 이쪽 끊는 수가 되는지 아니면 안에서 좀 굴욕적이더라도 살아야 되는지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받아줍니다. 읽기는 싫었겠지만
방금 치받는 변화는 정말 많은 줄기가 네. 필요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날일자 또는 눈목자형 행마가 가능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눈목자를 두고 싶어요. 한 발이라도 빨리 백진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는 수도 거의 절대선수 느낌이거든요. 하나, 그럼 벽이 있는데 벽 쪽에 바짝 붙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벽을 좀 피해서 가고 싶고요. 일곱, 여덟, 아홉, 눈목자로 나가는 수가 이제 한 발 더 빨리 나가는 수인데 이 수만 안 되면은 괜찮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두고 끊는 수. 근데 지금은 끊겼지만 반대쪽으로 뚫고 나오는 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백돌은 그냥 좌상귀로 받아두는 정도일까요? 받아주면 여기 하나 딱 꼬부릴 때 자세가 또 괜찮거든요. 이어야 되는데 둘, 뭐 그래도 훌륭하게 이 정도면 백진 탈출을 했어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흑에게 리듬을 안 주는 거죠. 네. 여기를 뛰면 흑이 하나 탁 밀면서 받아야 되는데 흑이 더 견고해지거든요. 네. 안형을 만들 때도 이 돌이 꽤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수는 지금 당장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아까 모양은 여기서 여길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리죠. 지금 다른 식으로 최소 한 칸을 뛰더라도 한 칸 뛰고 이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흑도 여기서 이 붙이는 수를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둘, 효율적으로 지킨다면 여기 이거는 임준상 선수가 대범하네요 정말. 이렇게 미뤄져 있을 때 이 흑돌을 끊을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붙이는 수는 여전히 있는데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정말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젖히거나 한 칸 뛰어서 버린 다음에 왜냐하면 실리로는 백이 꽤 득을 받지만 이 수와 이 수를 얻어낸 것도 이 두 수를 얻어낸 것도 흑의 큰 수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변 쪽으로 손이 돌아가면 다섯, 집으로는 손해를 받지만 흑도 얻은 것이 있어서 네, 백도 이 자리는 급소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흑이 잘못하다가는 좀 자충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기 모양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지연 선수도 뭐 흑돌을 좀 자충을 위해서 힘차게 젖혀갔는데요. 백돌이 여기 느는 곳에 돌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힐 수 있으면 흑의 모양이 무너집니다. 지금 끊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아, 너무 아픈데요. 꽉꽉 막아버리면 네. 여기를 끼우고 나올 수도 없어요. 넷, 다섯, 단수 치고 느는 순간 이 모양이 환격으로 잡힙니다. 네. 아홉, 열, 네 번.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이제 담력을 뽐내느냐 여기까지 젖힐 담력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지현 선수는 묻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지현 선수가 아마 다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할 겁니다. 저는 담력이라길래 끊는다는 건 줄 알았어요. 끊는 것도 가능해요. 아, 그런가요? 네, 끊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고 나서 네, 끊는 게 오히려 더 강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백도 아까도 말씀해주신 대로 느는 자세가 네, 워낙 좋아서요. 정말 이렇게 두고 흑이 중앙도 하나, 버텨내고 셋, 상변도 살릴 수 있으면 뭐 흑이 다 둔 거긴 한데 네. 바둑이 참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되진 않죠. 자, 젖힙니다. 근데 여러모로 여기 이 시중하나 응수 타진 해둔 것은 백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환이 없었더라면은 흑이 정말 끊어가면서 더 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백이 느는 수 다음에 후속 수단이 생긴 거고요.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작전도 남아 있는 네. 거고 시중가서 응수를 물어본 게 아주 좋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또 젖힙니다. 이거는 정말 배짱 싸움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뭐 흑도 여기까지 늘어서 계속 중앙 건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수치고 느는 것도 강수긴 한데 모양이 워낙 나빠서 네. 과연 이렇게 둘 수 있을까?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어, 아무리 최근에 흐름이 좋더라도 이런 강수까지 터뜨릴 수 있을까는 초, 하나, 잘 모르겠네요. 둘, 셋, 늘고 나서 다섯, 여섯, 백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일곱, 오, 이야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끊어갔는데요. 아예 더 강수를 뒀네요. 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 붙여둔 수를 활용하겠다는 뜻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하고 어디를 둔다는 뜻일까요? 막겠다는 거 아닐까요? 아. 우선 막고 나서 이도를 움직이겠다는 뜻일 것 같아요. 엄청난 힘싸움입니다. 네. 하나, 둘, 윤준상 선수야 원래 힘이 좋고 네. 또 먼저 적극적으로 여덟, 전투를 걸어가고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고 이지현 선수는 평소에는 점잖게 두는 바도 잘 둡니다.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 절대 피하는 스타일 네. 아니고 오히려 또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네, 초반부터 두 선수의 힘싸움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수려한 합청과 픽스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윤준상 선수와 이지현 선수, 양팀 이지명 간의 대결입니다. 자, 입구자로 바깥쪽을 뚫고 나왔고요. 이수의 약간 허점이랄까 약점은 여길 젖힐 때 모양이 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고 싶은데 네. 이렇게 찝어갈 때 응수가 어, 좀 궁합니다. 이으면 끊기죠. 네. 안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문제고 끊기고 여길 이으면 요석이 잡히고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곳을 젖혀갔을 때 어떻게 맞죠?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우선 모양이 안 좋죠. 아니면 흙이 한번 뭐 지금 가일수가 음, 필요한가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곳을 두면서 좀 다음 한 수로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셋, 넷, 냉정할 것 같아요. 어, 여섯, 일곱, 여덟, 바깥으로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한번 재정비를 하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싸움은 한동안 뭐 멈춰지진 않겠는데요? 네, 우선 중앙 쪽도 정리가 안 됐고 네. 정작 여기 두었을 때 손을 빼고 아, 지금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두 선수 모두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뛰어나왔고요. 여기 젖혔을 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막아서 버티겠다는 거네요. 찝으면 단수 치고 이어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도 당장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백도 여기를 단수 쳐서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30초. 이렇게 둘 하나, 생각이 있습니까? 둘, 모양은 정말 사나운데 넷, 여기가 생각보다 여섯, 일곱, 끊어지진 않을까요? 네, 백이 오, 뭐 잔해를 좀 얻을 수는 있어도 전체를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가장 강수를 또 뒀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우선은 유사시에 여기를 둔다고 했을 때 이쪽을 갈라가도 찌르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석점은 버리더라도 반대쪽 살아나오고요. 붙이더라도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역시 이 두 점은 버리더라도 30초. 반대쪽은 살아나옵니다. 네. 모양은 정말 사나운데 넷,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섯, 중앙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면 충분히 둘 수 있겠고요. 아홉, 두 선수 뭐 기세가 충돌을 하는 한 판입니다. 네. 여기를 둔 것은 끊어 달라라는 뜻이었고 끊으면 네. 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단수 치거나 여러 가지 자충을 이용해서 두자는 것이었는데 상대의 의도대로는 절대 안 해주겠다. 네. 뭐 이 흑돌 하나가 뭐 잡히진 않으니까요. 네. 어려운 전투입니다. 지금은 사실 승률 그래프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전투가 벌어질 테고 넷, 누가 유리한지 여섯, 대국자 당사자들도 모를 겁니다. 지금. 아홉, 아, 물어봐요. 네, 물어봅니다. 참 이때 물어보는 게 네, 괴롭네요. 여기 고민이네요. 네.
이렇게 받으면 형태는 더 좋지만 여기 백이 살려 나오는 수 또는 젖히고 이었을 때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당장 이수가 남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이렇게 두면 모양 자체가 좀 무너지고요. 네, 연결은 되어 있지만 또 이 전체 흙대마가 아직 근거가 없는 거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고민될 만하네요. 열, 2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냉정하게 정말 이렇게 둬야 됩니까? 정말 싫거든요. 빈삼각 모양을 스스로 네. 만들게 되니까요. 애초에 입구자 같던 수가 아주 쑥스러워지죠. 이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치고 있는 수를 선수로 선수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흙도 저렇게 호구 치는 수는 이렇게 너무 악수일까요? 아니요,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악수도 악수지만 지금 그래도 빨리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유사시에는 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면 모양은 정말 사납지만 모양보다는 실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실전적으로 버티는 게 가능하네요.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어딘가를 단수치거나 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악수교환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빨리 뛰어나갈 것인지 보통은 그냥 이렇게 두텁게 지켜둘 것 같아요. 네. 이 돌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흙이 중앙 전투를 할 때 신경이 덜 쓰이고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중앙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우선은 이쪽 단수 치는 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빵 따내면 안 주겠죠, 흙이. 그 다음에 뭐 예상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고 치고 끊어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흙이 끊을 수는 네, 없으니까요. 끊는 건 환격으로 이 오석이 잡히니까 네. 둘, 셋, 뭐 넷, 다섯, 이렇게 하고 뭐 여섯, 중앙전을 계속한다든지 하는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고수의 행마 같으면 뭐 이런 곳을 안 건드리고 이런 곳 넷, 아. 넷, 이게 고수의 행마인지 과연 의문이긴 한데 여덟, 아홉. 네, 우선 단수치고 붙이는 게 눈에 들어오기는 하고요. 이게 아니면 뭐 밀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백이 흙의 약점을 이제는 못 노리죠. 네. 좀 결정 지어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다음 수가 궁금합니다. 강대 강으로 정말 강수로 간다면 이게 가장 강수예요. 셋, 이렇게 끊어가서 다섯, 여섯, 중앙전을 계속 펼치는 것이. 여덟, 아홉. 야, 그 돌을 살려요? 이거는 이어줘도 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끊을 수 있는 모양을 이 돌을 있게 만들어주면 일단 백이 모양의 약점이 아예 없어진 거죠. 네, 백이 좀 혼자서 수습을 해야 되는
아까 이렇게 두었으면 뭐 백이 좀 더 약한 돌이긴 하지만 곶마는 동행하라는 격언대로 서로 공중에 돌이 떠 있는 상황에서 행마를 하게 되지만 셋, 넷, 다섯, 이곳에 돌이 오게 되면 일곱, 여덟, 아홉, 백만 지금 떠 있는 돌이거든요. 네. 물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밀고 끊어갈 수는 음.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우선은 백이 탄력을 구할 그리고 동행할 곶마를 만들지 못하고 좀 혼자 떠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 백돌도 뭐 열심히 타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반대쪽 백 넉점도 사실 아직은 좀 위험해요. 여기요. 그렇죠. 네. 이 돌도. 조, 근데 지금은 백이 이쪽을 셋, 더 돌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이 돌이 살아야 우변을 깰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밀어가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 교환은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붙이고 끊는 수가 있는 하나, 장면에서 지금 뭐 막아간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이고 뭐 계속해서 끊을 수 있었어요. 네, 맛이 있는 장면에서 음, 이 이어둔 수는 확실히 좀 아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윤준상 선수가 처음에 그 모양을 키우려고 넓게 벌려뒀던 수가 이 백도를 공격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네, 이리 아주 괜찮은 위치에 와 있죠. 하나, 둘, 셋, 자, 더 들어올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네,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중앙으로 빠져나가면서 또 이렇게 한 칸 뛴 것은 막히는 자세를 주지 않겠다. 막힐 때 젖힐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곳으로 호구 치거나 나리자 하면 바깥으로는 좀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막아갔을 때 그대로 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망을 가되 우변집이 나는 것도 방해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윤준상 선수도 여기 집 지을 생각 지금 당분간은 없을 거고 조, 우선은 최대한 공격을 할 겁니다. 셋, 이 넉점, 이 중앙 6점, 또 일곱, 하변 1점 여덟, 아홉, 좀 연결지어서 공격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돌은 못 살릴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손을 빼거나 여기를 뛰거나 뭐 하변을 돌보거나 오히려 흙이 이 넉점을 한 수 더 두어서 잡는 게 크긴 하지만 정말 그것만 잡고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백이 살리지 않고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도는 게 한숨 돌린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밀어요? 네, 뭐 밀어가는 것.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넉점을 살리는 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그 다음에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넉점 요석이긴 하지만 우중앙에 있는 이 돌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손을 뺀 것은 맞아요. 손을 뺀 건 맞고 자, 밀어가는 게 나은지 날일자가 나은지 아예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넉점을 지금 당장 살리진 못하고요. 30초. 하나, 그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넷, 음, 다섯, 이거는 흙이 여섯, 여덟, 아홉, 이건 좀 말 그대로 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흙이 이거는 이지현 선수가 만족하죠. 방금 손길에서도 좀 느껴졌어요. 네. 재미없다는 게 흙이 이제 재밌을 게 없어요. 원래는 곶마가 3개였잖아요. 약한 돌이. 네. 근데 두 수를 투자하면서 한 열 몇 집 잡는 사이에 중앙과 이 돌이 연결되면서 우변 쪽 흙의 가능성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 두 수는 조금 윤준상 선수답지 않네요. 특히 이 수. 마지막에 두는 이 수는 최소한 중앙과 하변 쪽을 갈라서 공격을 네. 해야 되는데 셋, 넷, 답지 않은 수가 나왔어요.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웬 떡이냐고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젖히는 수. 자, 이제 마지막 뭐 하나의 큰 곶마라고 할까요? 이 좌학이 화점을 양걸치면서 공격합니다.
자, 지금은 뭐 어느 쪽으로 붙이든지 선택이 어렵네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붙이고 혹시 호구로 막을 수도 있나요? 최근에 거의 두어지지 않는 수법이긴 하지만 빨리 안정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늘게 되면 뭐 자세는 괜찮지만 흑도 계속 이도를 괴롭힐 거거든요. 네. 응원군들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전 선수는 늘 것 같아요. 늘고 뭐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도 뭐 이런 이제 백이 안정된 다음 이야기긴 하지만 좀 재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중앙 쪽 맛을 노리는 네. 재미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냉정하게 안정을 취하느냐, 인내를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재미 볼 걸 생각해서 당장 좀 시달리더라도 하나, 버티느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냉정함을 선택했습니다. 안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이곳은 뭐 계속 둘 수도 있고 네. 이렇게나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이 순간 백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좌변 끊어잡는 수와 귀를 지키는 수가 맞복이라서 흑이 다음에 이제 하변 쪽을 간다거나 아니면 네. 우변 쪽을 지배를 지킨다거나 이제 다음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변 쪽 가능성은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이미 어느 정도 좀 집이 줄어들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다시 집을 넓혀볼 수는 있지만 아까 그 대세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젖히는 수가 오면서 이 돌과 이 한 점에 연결을 하는 형태가 돼서는 공격할 수 있는 즐거움도 많이 사라졌고요. 네. 하나, 둘, 자, 그렇다면 하변이 될까요? 하변 어딘가 오는 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덟, 아홉. 어, 계속 좌변 쪽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를 하고는 싶은데 자칫 잘못하다간 호수도 그럴 수 될 수 있죠. 있는데요. 지금도 백이 뭐 끊어서 둘 수도 있고 막아서 둘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백이 그냥 좀 소극적으로 또는 안정을 취하자라고 한다면 막아서 초, 하나, 끊는 수와 이쪽 지키는 수를 음. 볼 수가 있고 네. 넷, 뭐, 다섯, 뭐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끊어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흑도 는 이상은 끊었을 때 좌변을 지켜야겠죠. 밀고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 지키기 전에. 네. 밀고 지키고 다음에 날일자 또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통렬하거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후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흑이. 네. 조심해야 됩니다. 백이 쉽게 둔다면 맞고 나서 뭐 지키면 가장 쉬운데 이거는 좀 소극적인 작전이고 초 붙여서 나간다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3-3으로 받는 건 좀 느슨한가요? 3-3으로 받으면 흑이 이쪽을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네. 하더라도
이쪽 끊는 건 이제 성립하지 않거든요. 네. 겹쳐서. 이주연 선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어. 있을까요? 한 점 잡는 것, 붙이고 나가는 것, 그냥 맞고 안정하는 것, 중앙 쪽으로 나갑니다. 역시 중앙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다음에 또 뒷맛을 네. 노린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여기 좀 이제 나중에 좀 재밌는 게 네. 있겠지. 이런 형태만 돼도 나중에 노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끊는 거 들으면 맛이 나쁘거든요. 예를 들면 건너 붙여서 다시 이쪽 나와서 끊는 것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만 되면 오히려 흙이 신경 쓰입니다. 백은 나중에 좀 재미 볼 수 있는 곳이 많고. 30초. 하나, 둘, 셋. 골격이 뭐 계속 바뀌고 있네요. 처음에는 모양 대 모양, 대모양 네. 바둑이 됐다가 서로 깨진 이 상대의 모양을 깨면서 그리고 흙이 이제 실리적인 선택으로 계속하고 있죠. 이 두 수를 투자해서 넉 점을 잡은 것도 공격을 포기하면서 실속을 차린 거긴 한데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응수타진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면서 계속 골격이 바뀌고 있어요. 하변이 나중에 누구의 발언권이 센지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여기 단수는 그래도 여섯,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어, 이게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선수라면 중앙 쪽에 선수라면 사실 흙이 이상하거든요. 만약에 어딘가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라면 뭐 백이 예를 들어서 우직근 이렇게 아. 차단을 할 수도 있는 형태고 네. 둘, 이렇게 둘 때 이제 안 받고 이쪽 귀 쪽을 또 두겠다는 뜻일까요?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있는 자세, 호구 치는 자세 둘 다 괜찮은데 이제 중앙 쪽 맛을 중시할 것인지 호구 치는 것은 이제 백의 안형, 백의 탄력에 있어서는 호구가 낫습니다. 네. 있는 것은 하나, 나중에 어느 쪽을 건너붙이거나 했을 때 넷, 다섯, 맛을 노리기가 더 좋고요. 일곱, 여덟, 흙은 어딘가를 받기는 당장 아까 말씀드린 이쪽 끊는 수를 당하게 되면 하나, 뚝 끊겨버리거든요. 네. 허리가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다섯, 여섯, 눈 딱 감고 그냥 다시 지켜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여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어야 되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도저도 아니고 자 압박 축구네요. 이거는 압박을 통해서 여기 약점을 지키겠다는 뜻인데 네. 이런 곳이 이제 나중에 선수로 들으니까 거기를 빌미로 삼아서 중앙도 지킬 겸 여기도 지킬 겸 뭐 일석삼조를 꿈꾸는 겁니다. 이수로 중앙도 지켰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누워 오는 것도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 한 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넷, 다섯, 여섯, 가만히 적어가는 것도 모양이 괴롭죠. 이렇게 되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때 젖히고 이으면 당한 형태가 되네요.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되게 엄청 득입니다. 네. 여기 다음에 있고 한 칸 뜨게 되면 전체 사활이 걸리니까. 10초. 하나, 둘, 30초.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요.
지금 건너붙이고 밑으로 단수 치겠다는 걸까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되고 겁나긴 겁나는데요. 만약에 여길 뚫려서 흙도 걸리는 날에는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혹시 이게 되나요? 2단 젖히고요. 말로만 듣던 전설의- 회돌이인가요? 전설의 회돌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단 젖힙니다. 네. 그냥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계속 뚫고 나가서 밀고 가는 거죠. 끝까지 갑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백의 파멸이에요. 이러고 뭐 여기 어딘가에 지키더라도 이 그림은 아니 여길 지켜야 되나요? 셋, 넷, 다섯, 그 그림을 윤준상 선수가 그렸을 것 여덟, 같아요. 아홉. 아, 그림은 그렸는데 성립하는지는 봐야 되겠고요. 어떻게 되죠? 근데 정말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갈 수 있는지. 못 나가면 이렇게라도 타협을 하고 좌하기 쪽으로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좌하기도 네. 많이 하나, 흙이 다치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들어가고요. 초반부터 중반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순이 또 일어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결 이어보시겠습니다. 아, 여길 도니까 물러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정말 그 하나, 전설의 회돌이를 당하기 때문에 셋, 냉정하네요. 냉정하고 네. 지금 잡는 것은 역시 이쪽 끝낼 수가 있거든요. 끊고 단수를 치면 따낼 때 이 5점을 백이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래자도 가능할까요? 5점도 정말 큰데요. 네. 지금 백이 참은 것은 좌변 쪽만 놓고 보면 출혈이 크지만 여기도 흙이 출혈이 뭐 더 크면 컸지 좌변보다 뭐 작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가만히 이었고 여기를 백이 이으면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한 칸을 뛰면 밀었을 때 또 받아야 되는 자세면 아, 흙이 두 수를 투자한 거죠. 네. 근데 이을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의 의미는 밀 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 이러고 안 받아도 돼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훌륭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이 교환을 아예 안 하고 가만히 밀어가는 것도 정수로 보이고요. 네. 흙이 여기서 다시 끝낸 건 어떤가요? 끊는 것 크죠? 네, 큰 자리이고 끊느냐 아니면은 받아두는 거는 있는 흐름이 나와서 백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받아두는 건 좀 당했다고 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받는 순간 흑백이 이었을 때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아예 끊어서 여기 나오는 수도 보고 전체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크고 두터운 자리죠. 백은 이곳을 붙여서 받아둘 수도 있고 이 5점을 좀 가볍게 본다면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고요. 30초. 하나, 조금 더 가볍게 둔다면 아예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둘 수도 있는데 여섯, 그러기에는 조금 얇아서 여덟, 아홉, 받아둡니까? 여기 둘 다 이제 단수와 이곳 모두 좋은 곳이기는 한데 자, 이렇게 된다면 획도 좀 자연스럽게 하변 쪽에 계속 둘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옆에 또 복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박영훈 선수와 김상천 선수의 대복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김상천 선수는 퓨처스 리거로 정서준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했습니다. 수리안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일단 영봉패는 막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었던 김상천 선수. 박영훈 선수는 이번 승리로 시즌 7승 3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3대1의 상황에서 마지막 이지연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복 이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이니까 여기를 한 칸 일곱, 뛰고 단수 치고 단수 친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백은 따낼 테고요. 네. 중앙이 맛이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만약에 여기 돌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러고 손 빼기는 어려워 보여요. 어디를 뭐 두더라도 수가 안 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그냥 백도를 살려주면 안 되나요? 살려주면요. 집도 집이지만 이 돌이 만약에 살아가는 순간에는 둘, 나중에 이런 쪽도 넷, 아, 흙이 받아야 되고 여섯, 이 돌도 완벽하게 살았느냐 그런 네. 것도 아니거든요. 요석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아,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어서 선수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집으로는 백이 많이 벌었습니다. 네. 중앙이 깔끔해지는 사이에 처음에 흙이 여기를 붙여가면서 그리고 백이 손을 한번 뺐는데 지금 흙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집으로 많이 늘어났죠, 백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주연 선수는 지금 여기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있는 게 별로 어려울 게 없거든요. 이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만 해도 백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체육기를 한번 쓰면서 더 좋은 게 없나 지금 보고 네.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뭐 이런 거 봅니까? 여덟, 아홉, 여기를 잇고
어렵지만 이쪽을 이으면 가만히 단수 칠 때 이으면 뚫고 나와서 바로 가능하겠네요. 네. 마지막 그럼 나는 6점 잡을래 하면 되는데 이 2점이 그냥 2점이 아니라 다음 끊는 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네, 지금 꽉 이을 수밖에 없고 정해진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수까지도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단락이 됐습니다. 흑은 좌하규를 도려냈고 백은 이쪽의 실리가 좀 불어나면서 네. 중앙 쪽으로 안정을 취했죠. 백은 이곳 끊는 것과 여기 젖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보기라서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은근히 중앙 쪽 맛을 아직까지는 아직도 노리고 있나요? 네, 노리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이제 남은 귀 하나를 차지하고요. 바둑의 골격 자체가 이제는 공격할 돌도 없고요. 여기를 백이 젖힌 이상은 공격하기도 어렵고 얼른 집을 잘 경계선을 그어서 종반으로 이끌고 가자라는 뜻입니다. 부친수는 냉정하네요. 우아귀도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변도 크고요. 네, 여기 젖히는 자리가 아주 좋죠. 네. 백이 젖히게 되면은 백집이 꽤 많이 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젖혀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끊어두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야. 가요. 이 돌은 그냥 안 잡힌다는 확신이 있는 거네요. 여길 두면은 젖히는 자세가 나오면서 살 수 있다. 깜깜하게 살 수 있다. 안 잡히는 돌을 내가 지킬 만큼 나약한 남자 아니다 이런 뜻이고 자 여기 3-3을 들어갔다는 거는 여기를 붙여두었지만 흑집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네. 거예요. 흑도 일단 차단을 네, 하면 차단을 하겠죠. 둘, 셋,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여섯, 아니면 또 한번 바꿔치기가 일어날까요? 여덟, 아홉. 이렇게 받게 만들었으면 그래도 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맛을 남겨놨어요.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두고 젖히는 게 좀 강수였던 것 같고요. 백의 좀 약점을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흑이 막 집을 다 내자고 해도 언제든지 밀고 젖히고 호구 치면은 하나, 귀에서 패내는 맛을 남겨놨습니다. 이 교환 자체로. 여섯, 하나로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술 더 뜨네요. 여기 교환이 꽤 득이 되어 있어서 맛이 나쁘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런 곳 젖히고 뭐 갈라가는 쪽을 좀 그게 가능한가요?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여기를 가르지 못하고 그냥 백이 바깥쪽을 다 연결하는 날에는 흑이 안쪽에서 뭐 이런 곳을 하나 더 지켜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 집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뭐 좀 공격을 통한 변화를 통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만히 한 칸을 뛰는데 이게 근데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백이 어려울 게 없죠. 백도 한 칸 뛰는 자세가 뭐딱 나왔고요. 네, 그리고 하변 쪽에 뭔가를 강력하게 노리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이 흑한점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 교환이
흑에 있어서는 눈의 가시고 백에 있어서는 즐거움입니다. 흑이 하나 더 받아주면 한 수를 백이 버는 거고 네. 안 받으면 나중에 뭐 늘거나 밀어서 패를 만들거나 입구자를 가거나 어떻게 두어도 수가 납니다. 마지막 하나, 정말 받기는 싫은데요. 네, 받긴 싫어요. 넷, 다섯, 여섯, 이런 거 놔야 되나요? 여덟, 아홉, 거길 뭔가 바깥쪽 허점을 노리면서 강하게 두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받을 수는 없어요. 받는 거는 워낙 눈에 많이 보이게 당했기 때문에 귀를 받을 수는 없고, 거길 살릴 수가 있긴 있었네요. 네. 그래서 백의 바깥쪽 허점을 보면서 이쪽을 뚫는 것을 노리고 백이 지키면 끊는 싸움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 네. 끊어서 공격을 하다 보면 백이 이도를 움직일 둘, 시기를 놓치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흑의 생각입니다. 여덟, 아홉, 자, 뭐 승부가 종반으로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그런데 뭐- 이 한 수가 놓여지니까 순식간에 지금 역전이 됐는데요. 네, 뭔가 시끌시끌해도 뭔가가 일이 지금 터질 것 같은 네. 폭풍 전야의 느낌입니다. 자, 흑은 끊어 가겠죠. 그럼 가겠죠. 그리고 여기 네 끊어가면 백이 한번 손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벽이 생기면 이 돌도 지금 부담인 거거든요. 동상이몽입니다. 백은 이 돌이 안정되면 여기 나중에 움직일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고 있고 흑은 당장 지금 곰마가 세겠는데 어디를 맛을 노리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일단 그쪽으로 느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흑이 이지현 선수 생각은 리듬을 타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이 네. 좌악이 백도 그러니까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흑이 두터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두어가면 은근히 이 돌도 신경 쓰이고 은근히 하변도 신경 쓰이고 여기도 신경 쓰이고 우하기는 움직일 기회를 아예 놓칠 수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발 더 갑니다. 아니요. 뭐 흑도 나오는 건 네, 당연하고 맞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선은 하변 쪽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건데 비슷해요. 두텁게 처리를 해놓고 있으면 그리고 어딘가를 노려보겠죠. 지금 그 공격 목표가 거기까지 버팁니까? 한 번 더 밀면 뭐 더 어디를 밀었을 둘까요? 때 여기까지 버티겠다는 게 아니면은 정말 하변 괜찮나요? 아니면 이렇게 버티겠다라는 뜻일까요? 근데 우선 중앙, 좌변, 하변 중에 하나는 윤준상 선수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 대놓고 공격의 칼을 들이밀 겁니다. 넷, 얇은데요, 지금. 갑자기 얇아졌어요. 여기 끊기니까. 뛰거나, 마지막 뭐 여기를 늘거나 둘, 셋, 넷, 돌봐야 되는데, 여섯, 중앙도 그렇고 좌변도 너무 얇습니다. 아홉. 야, 이건 뭐, 배째라네요, 배째라.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우하기 뒷맛은 노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제 뭐 없는 일이 돼버렸죠. 네. 마지막 두텁게 흑이 너무 꾹꾹 막아갑니다. 두터운데요. 지금 하변에서 백이 한 수를 지금 둬도
깔끔하게 살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1번 문제고 여기를 막혔을 때 양쪽 모두를 다 돌볼 수 있느냐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백 앞에 놓인 문제가 지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고 흑은 우선 다시 한번 공격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백이 중반에 여기를 연타할 때는 흑의 공격권 안에서 완전히 탈출을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다시 백이 좀 일곱, 흑의 공격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젖혀 두고 하변을 네. 받겠다는 뜻이군요. 이거는 응급 처치를 해두고 여기를 막히는 수는 도저히 못 당하겠다. 네. 젖혀두고 안에서 살자는 뜻인데 이게 살 수 있나요? 깔끔하게 살 수 있습니까? 또는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여기 뛸 때까지만 해도 백이 기분 좋았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바둑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야 이건 뭐 기까지 흔들어 갑니까? 백이 여기서 뭐 하변 쪽을 돌볼 순 없을까요? 지금 뭐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는 일단 무슨 뜻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지나가는 길에 한번 두지 않았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백의 모양이 무너지니까. 둘, 우선 끊으면 이 한 점은 잡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혹시 나중에 정말 여덟, 올인으로 어? 잡으러 갈 때 이런 곳을 끊는 수를 선수로 하겠다. 근데 뭐 산으로 갑니다. 바둑은. 거기는 지금 흙이 동문서답의 동문서답의 동문서답인데요. 정말 산으로 가네요. 네. 이거 안 받으면 또 어떻게 되죠? 어... 게다가 하변도 지금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두다가 말고 여기도 네. 두다가 말고 넷, 다섯, 여섯. 지금 뭐 일단 막아봅니다. 우아기 33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여기 쳐다볼 시간도 없게 됐어요. 네. 자, 이지현 선수가 그쪽을 선택했다는 건 뭐 계속해서 끊겠다는 뜻일까요? 끊어 가야죠. 여기 끊고 이쪽을 노리자라는 뜻이고요. 네. 흑이 뭔가 그들만의 대화가 있는 것일까요? 네. 이지현 선수는 뭐 좌상기 흑도를 노리는 걸까요? 여기를 끊고 나서는 가능합니다. 네. 여기를 이쪽 흙이 차단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찔러가면 사활이 걸리고요. 백이 이쪽을 먼저 건드리고 있는 것은 중앙 쪽 최소한 이런 곳에 먼저 돌이 들으면 다섯, 전체가 단단해지면서 하변 쪽 여덟. 수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고 네. 자 정말 뭐 바둑이 수담이라고 하는데 두 선수만 통하는 수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모르겠습니다. 뭐 정리가 돼야 이게 뭐 자, 두 선수가 해설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 뭐 어디를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두다 말았죠. 하변도 정리가 안 하면도 됐죠. 지금 뭔지 모르겠고. 자, 일단 흑이 찔러간 것에 막아주는 것은 뭐 너무 이제 네.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겠죠. 여길 막으면 이쪽 막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하변이 그만큼 약해지고요. 이쪽을 붙이고 나오면서 여기 끊는 수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동네가 다 걸려 있어요. 바둑판에. 이 바둑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양은 그 수는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데 백이 혹시 끊는 네, 게 가능한가요? 끊는 형태가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두면 바로 끊어서 여기 약점이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아, 혹시 그러면 여기를 끊고 있고 아, 이때 아니요, 이때 여기를 그냥 아예 살려버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느는 건 선수가 느는 되죠. 건 선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보고 있는 수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변 쪽은 백이 끊겼습니다. 셋, 백이 여기 약점을 노려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단수 쳤을 때요. 다시 보시죠. 이렇게 되면 하변 쪽은 흙이 연결이 됐어요. 이쪽 끊고 나오면 당장은 지금 흙이 차단이 됐지만 네. 이었을 때 수를 꽉 조일 수가 없거든요. 아, 이렇게 찝는 되면 게 되네요. 네, 짚고 나오니까 음, 늦추는 순간 흙이 한 수 빠릅니다. 그러네요. 백은 세수, 흙은 네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쪽 기회를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바둑 중에서 가장 해설하기 어려운 바둑 같아요. 일단 어디가 포인트인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를 단수 쳐두고요.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중앙이 연결이 되면 네. 이 진짜 흑돌이 위험한가요? 흑대마가 여기와는 끊겨 있거든요. 이어도 끊어가면. 그러네요. 그러면은 흑이 손을 뺐을 때는 여기를 이제 파워해서 잡으러 가는 수가 남는다는 거예요. 먹여친 뜻은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고요. 있는 것은 이건 또 대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를 쳐서 네. 나오고 여섯, 끊어서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면 뭔가 걸리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잊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정말 대변화일 수 있는데 여기 단수 칠 시간에 흙이 있죠. 둘, 셋, 넷, 저쪽 다섯 점을 아예 버리고 여기를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대마를 살린 다음에. 아, 네, 이어갔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를 끊으면 단수 칠 시간에 흙이 충분합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수가 났잖아요. 이 다섯 점이 어마어마한 요소가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다섯 점을 그냥 버려버리고 중앙을 뚫으면 아, 여기도 난리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 수를 결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그래프도 이 정도면 거의 5대 5라고 봐야겠는데요. 뭐 그래프와는 지금 뭐 네. 그래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우. 아, 아까와 같은 그림이 나왔을 때 이 돌이 잡히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그림이 나왔을 때 예방을 한 게 맞긴 맞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끊고 나오고요. 단수는 선수죠. 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이으면 뭔가 백이 성하지 못한 느낌이죠. 최소한 중앙 쪽은 잡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냥 끊어갔어요. 이때 흑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밀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양으로만 본다면. 네. 우선 여기는 단수 칠 기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단수 쳐두는 것이 손해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이럴까요? 그래프는 안 보는 걸로 하죠, 저희. 그래프도 뭐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여전히 여기를 둘, 치중 가거나 끊고 나오는 맛은 있는데 네. 당장은 여기가 해결이 됐어요. 여기를 두더라도 흙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그냥 단수 치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나죠. 바로 바둑이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여기 단수까지 선수면 이 역점이 축으로 잡힙니다. 그러네요. 재미있는 형태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것도 뭐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 단수는 항상 흙의 권리. 네. 백이 나갈 수는 없지만 이 한 점을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먼저 득을 보고 이건 좀 달라졌네요. 형태가 흙이 마지막 우변을 지킬 때 여길 백이 먼저 백이 될 수 오거든요. 있으니까요. 다섯, 지도가 또 한 번 크게 바뀌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어? 그쪽 단수는 또 뭐죠? 그쪽 단수는 뭐죠? 그쪽 단수는 뭘까요? 마지막 착각입니까? 하나, 이게 둘, 뭔가 이런 게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 일로 두면 아무것도 그러네요. 아니거든요. 자, 일단 살려야죠. 아홉. 근데 너무 악수라 이렇게 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악수라. 지금도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안 돼요. 여길 단수 쳐서 전체가 이 돌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백이 아예 손을 빼버려도 아니면 그냥 여기만 이어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윤지상 선수가 우선 중앙 쪽 단수는 뭔가 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흐름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마지막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 대국 알 수 없습니다. 윤준상 선수
실수했다는 네. 저는 좀 보이는데요. 대난전 대변화 이봐도 복귀해도 뭐 한 1시간 이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백이 정말 기분 좋은 거북등 빵 때림. 그것도 선수로 흙이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죠. 여기 나가는 순간 전체가 다 잡히니까. 네. 하나, 뭐 이렇게나 빵 따내서 받아야 될 텐데 넷, 다섯, 아 거기까지는 선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단수까지 선수가 되겠어요. 이어야 되네요. 이으면 그때 네 그때 여기를 우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를 둘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게 좋은 수네요. 이렇게 있는 것은 지킬 때 따내서 이렇게 백이 뒤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단수를 쳐버립니다. 있는 것은 단수 치고 여기를 나가버리면 잡혔죠. 네. 뒤로도 네 글로 단수 그쪽 단수가 정확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지도가 완벽하게 진짜 상전 벽해가 일어났는데 흙이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변은 흙집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따내는 순간 흙이 잡았던 넉점이 살아오면서 중앙에 큰 집이 났죠. 문제는 이렇게 두고 흙이 하변을 잡을 수 있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를 따는 순간 또 발생한 일이 여기가 지금 끊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한수로 이쪽을 잡으러 가면 잡힙니다. 셋, 정리를 하면 이쪽을 받을 때 여섯, 일곱, 여덟, 따내면 이대마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수로. 뭐 여기를 두던가 해서. 그러면 그때 백이 선수로 이쪽을 뛰면서 하변만 살려내면 이 개간은 이제 백이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변은 흙이 차지를 했지만 그 사이에 여기 백이 2점 따내면서 엄청나게 집으로 벌었죠. 네. 중앙도 한 17집, 15집 이상 났죠. 하변도 살았죠. 흙이 한 것은 우변밖에 없는데 이 넉점 놓쳤고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좌변 쪽은 아예 끊겨 있는데요. 끊겨 있죠. 여기 치중에 이렇게 두면 이 돌이 못 살겠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마지막 하나, 둘, 자, 마지막 숙제입니다. 셋, 근데 이게 오히려 넷, 백 입장에서는 떨릴 수가 좀 있을까요? 일곱, 네, 수익기 이게 다 연장책이니까 보죠. 좌변은 끊겨 있습니다. 이으면 끊어서. 호구를 치더라도 여기가 또 절묘하게 이쪽으로 한 집 내자는 수가 있지만 여기를 받아도 받아도 돼요. 절묘하게 끊을 수가 없게 네. 돼 있어요. 좌변은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흙집을 내주지 않는 수순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일기업 보기에는 굉장히 어. 약해 보이는데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니면 혹시 이 전체 바꿔치기의 형세도 봐야 되나요? 아 우하 다 들어가고 좌변 네. 아 그거는 백이 많이 이겼을 것 같아요. 백은 우변까지 크게 잠식하면서 백집이 다 났고, 네, 그거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안 세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나서 마지막 백이 정확하게 잡으러 갔을 때 이제 사느냐 죽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단수를 쳐야 되겠고요. 네. 여기를 늘어서 버티는 게 그래도 까다롭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여기를 이어놓는 교환은 아닌가요? 오. 여기를 안 이으면 이렇게 돌 때 확 집어버려서 찝고 따내서 이게 잡히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옥집 형태라서. 지금 여기를 잇거든요. 마지막까지 재밌습니다.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이런 곳 두는 거는 잡고 치중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백이 사는 길이 없어요. 이었을 때 여기를 넣는 게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때 마지막. 치중을 가고 하나, 이렇게 찝는 게 셋, 아. 독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두고 넘자고 하는 거는 흙이 먹여치는 수를 선수로 하고 막는 수까지 선수로 딱 삽니다. 딱 두 집 내고 살죠. 여길 둘 때 치중 가고 안 이을 수 없거든요. 이때 넘는 게 아니라 여길 집어서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길 두면 찝고 네. 단수 쳐서 상변은 한 집이지만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서. 셋, 넷, 자, 이 수를 이제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보고 나면 좀 간단한데 아, 못 찾으면 근데 차선책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냥 찝어도 있는 것은 체중 가고 밀고 여길 먼저 이어서 타이밍이 잡힙니다. 나오네요. 멋있는 건 체중 가고 이게 제일 멋있네요. 마지막. 제가 놓지만 셋, 넷, 다섯, 이지연 선수는 일곱, 여덟. 찝는 네. 수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흙이 반은 살려면 살 수 있거든요. 여기를 두면 끊을 때 상변 반은 살릴 수 있어요. 아. 이쪽은 포기하고. 네. 이런 곳을 둘 때 여기를 오는 건 이것도 사활이 걸리겠네요. 젖혀서. 이것도 재밌습니다. 하나, 이렇게 두면 둘, 셋, 그냥 있는 건 단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일곱, 아, 그때 이렇게 두면 중앙과 이쪽이 완벽하게 맞보기. 이것도 잡혔네요. 여기 두면 잡혔어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멋있네요. 네. 다시 볼게요. 여기를 두면 옥집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어야 한 집이 나니까 그럼 젖혀갑니다. 이렇게 되면 바깥쪽부터 조여갑니다. 그냥 있는 거는 단수로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환을 하나 한 다음에 이으면 상변집은 백이 들어갈 네. 수가 없는데 여기 가만히 있고 여기 단수로 이 돌이 부활하면서 한 집밖에 안 나요. 이거는 절묘하네요. 네. 잡는 수가 이 수도 확실히 잡는 수네요. 네. 이지현 선수가 정확하게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돌을 대난전에 거두었습니다. 데미를 이지현 선수가 정확한 사활 응징으로 장식을 하고 중반에 너무 어려워서 대난전 정말 중반 전투는 복귀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흑이 기회를 잡았고 네. 백을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묘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승부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났습니다. 네. 처음 1, 2, 3국은 패했지만 그래도 이 남은 두 판은 값진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 그래도 정말 왜 최근에 이렇게 기세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바둑이었고요. 두 선수의 기세와 기세가 부딪혀서 재밌는 바둑, 멋진 전투 바둑 한 판을 감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킥스가 3대2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 킥스가 정말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 김지석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국도 재밌었는데 이 마지막 대국도 만만치 않게 재밌었어요. 뭐가 휙 지나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보는 재미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오늘 어떨까요? 바둑은 결국 김지석 선수와 박승화 선수 바둑이 승부판이 된 셈인데 네. 김지석 선수가 사실은 초반에 많이 앞섰고 완승 국면이었는데 정말 너무 낙관을 하다가 그 바둑이 뒤집혔었거든요. 근데 그 바둑을 다시 냉정을 되찾아서 재역전승을 거둔 것이 팀 승리의 직결이 됐고 박승화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바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윤준상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은 또 그 어땠을까요? 바둑도 초반부터 두 선수가 정말 이 기세가 부딪히면서 쉴 새 없이 변화가 일어났고 또 중반 그 중앙에서의 전투는 복귀를 해도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만큼 보는 재미가 있는 바둑이었는데 이지현 선수가 난국을 마지막 정교한 수익기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려한 합천이 한때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네. 때도 있었는데 지금 벌써 3연패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조금 이제 급해진 상황이고요. 좀 재정비를 해서 다시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킥스가 3대2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김영환 감독과 함께 김지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오늘 오더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선수들도 그에 좀 맞게 화답을 잘 해줬어요.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더가 좀 좋아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요. 일단 1, 2, 3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편안하게 간전할 수 있었고요. 4국 윤준상 선수의 이 패배가 좀 아프기는 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 오늘 대국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켜봤습니다. 오늘 대국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초반에 좀 많이 유리하게 시작했고요. 사실 좀 고전을 하면 안 되는 바둑인데, 네, 계속 좀 너무 낙관하다가 또 마지막에 그 저변 쪽에 좀 약간 잘못 보는 바람에 결국 역전까지 허용했고요. 근데 상대가 패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해서 좀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좀 끝내기랄까요? 그런 것들 안 하고 패를 들어갔다면 좀 어려운 바둑이었을까요? 네, 그랬으면 더 대책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를 뒤늦게 들어간 뒤에도 패감을 잘 썼으면 흑이 네,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 이제 올 한 해 거의 다 이제 지나갔는데 사실 솔직하게 올 시즌 좀 마음에 드는 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좀 부진한 한 해였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내년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마음속으로 혼자서 또는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일단 준비는 늘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올 한 해 성적도 좀 많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거의 최악의 한 해였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네. 해서 다시 네,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터뷰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바둑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항상 바둑TV 시청해주시는 바둑 팬분들께 기사로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한국 기사들이 조금 부진한데 저부터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좀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이 한국 바둑을 또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자, 김영환 감독님, 이제 네. 다음 라운드 사이버 오로와 만나게 되고요. 이제 전반기 때는 패했는데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제 4라운드가 남았는데요. 4라운드 동안 또 선수들하고 또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아직 4라운드가 남았는데 일단 4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팀들이 중요한데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감독님도 이제 연말인데 연말연시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KB 바둑리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환 감독 그리고 김지석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대국 떠올려 보면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 많았는데 네. 역시 좀 불리한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력 그리고 특히 백홍석 선수의 뭐 오늘 인터뷰는 아니지만 백홍석 선수의 호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장구대구에서 계속 승리를 거둬주면서 킥스의 상승세에 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킥스가 승리하면서 순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9개 팀 순위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킥스 2라운드 전에는 6승 5패였는데 드디어 7승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단독 2위로 올라섰고 수려한 합천과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합천은 화성시 코리오와 6승 5패로 동률이지만 개인 승수에서 앞서서 3위이고요. 중위권 싸움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알 것 같네요. 네. 자, 내일 경기는 어떨까요? 한국물가정보와 사이버오로가 만났습니다. 이 1위를 대하는 사이버오로는 좀 어때야 할까요? 사실 사이버로도 갈 길이 바쁘죠. 지금 뭐 1승이 급한 상황이고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요. 3국, 5국 다 빅매치 준비가 되어 있네요. 13라운드 2경기 사이버오로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목진석 해설위원,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